네, 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심리학 DSM-5 암기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웠던 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추가로 외울 것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7번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총 5가지를 외워야 합니다. 외상이라는 단어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랑 동의어고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외워야 하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4주 후에 발생하고 3일에서 1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성 애착 장애, 주로 아동들한테 발생하는 거죠. 자,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 말이 좀 어렵죠. 사회에 관여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다. 즉 지나치게 사회에 관여한다. 과도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장애입니다. 또 적응 장애,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경우 적응 장애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외급 반탈적. 네, 외상 스트레스 관련된 장애들 외급 반탈적. 네, 그 다음 8번입니다. 해리 장애입니다. 해리라는 것은 뭔가 분리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 옛날에 우리 다중인격 장애라고 했었죠. 네, 인격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또 해리성 기억 상실증,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망각과는 좀 다르고요. 어떤 억압이나 부인을 통해서 기억이 상실되는 그런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인증과 비현실감 장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이인증, 비현실감은 외부 세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즉 자신이 바뀐 것 같을 때는 이인증, 나는 그대로인데 이 세계가 바뀐 것 같을 때는 비현실감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총 3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해리 정기, 그래서 둘 다 해리성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리 정기, 그 다음에 이인증 비현실적의 EB, 해리 정기 EB,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줄임말 쓰지 않아도 쉽게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 이것은 어떤 통증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건데요. 어떤 신체적인 이유라기보다 심리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 불안 장애, 이것은 흔히 건강 염려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환 장애, 어떤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요, 심리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허위성 장애, 이것은 꾀병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환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허위적인 장애입니다. 자, 이것은 단어들을 따서 외웠습니다. 내 신체의 질병은 전환인가 허위인가? 신체, 질병, 전환, 허위, 이 4단어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급식 및 식이장애. 네, 이것은 신경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있죠. 보시면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있고 신경성 폭식증이 있죠. 맨 위에 있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왜곡된 신체상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신경성 폭식증은 일반 폭식 장애, 그 아래에 있는 폭식 장애와 구별해야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차이점은 뭐냐면 폭식한 후에 보상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토한다든지 설사제를 먹는다든지 과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을 하는 것이 신경성 폭식증이죠. 자, 그 다음 이식증은 뭐냐면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것, 달을 이자죠.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것을 이식증이라고 하고요. 반추장애는 말 그대로 반추하는 것, 어떤 음식을 뱉거나 되씹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반추장애. 그 다음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말 그대로 음식 섭취가 굉장히 적거나 편식이 심해서 영양 결핍이 일어나는 그런 장애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신경성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이, 그 다음 폭식, 이식할 때 포기, 신이 포기, 라임이 좀 맞죠? 신이 포기 반회,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네, 먼저 반항성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반항성 장애는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이것은 공격성 충동이 굉장히 강한 장애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품행장애, 이 품행장애가 심해지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방화증은 방화라는 단어 아시죠? 불 지르는 것이고요. 도벽증은 훔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스토리식으로 단어를 이용해서 외워봤습니다. 헐크는 폭발하면 품행이 엉망돼서 반항하며 불지르고 훔친다. 장애. 자, 헐크는 폭발하면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 그 다음 품행,
품행장애, 그 다음에 반항성 장애, 그 다음 불지른다, 방화증, 훔친다, 도벽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헐크는 폭발하면 품행이 엉망돼서 반항하며 불지르고 훔친다. 자, 그 다음 신경인지장애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선망이라는 것과 주요 경도 신경인지장애로 나눠볼 수 있고요. 선망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질 중독 선망, 물질 금단 선망, 약물 치료 유도된 선망. 이 선망이라는 것은 주로 노년기에 나타나고요. 어떤 인지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요 약물에 중독되어 금단현상 생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주요 약물에 중독되어 금단현상 생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주요 신경인지장애가 10가지로 또 나눠지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10가지를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들어간 단어들 있죠. 알츠하이머병 또는 루이체병, HIV,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죠. 프리온병, 파킨슨병, 헌팅턴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고르는 것이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주요 신경인지장애 질병 3가지 이상 써보시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 성격장애입니다. 이 성격장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본 시험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성격장애는 A형, B형, C형으로 나눠지고요. A형은 편집증, 말 그대로 집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열성, 분열형이 있습니다. 분열은 조현으로 바꿔도 됩니다. 조현성, 조현형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분열성과 분열형의 차이점도 디테일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분열성은 주로 관계성이 없는 것, 주로 고립된 분열증을 가리키고요. 분열형은 주로 어떤 망상이나 또는 착각 또는 괴기한 행동,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 다음 B형은 반사회성이 있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잘 아시죠? 앞에서 말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연극성 성격장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계성 성격장애,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질병이고, 자기애성 성격장애,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자기애가 너무 강한 성격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피성 성격장애, C형이죠. 인간관계로 회피하는 것이고, 의존성은 반대로 굉장히 의존하는 것이고, 강박성은 주로 완벽주의와 연결되는 질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앞글자를 따서 편성형, 자연반경, 회의강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격장애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운 것들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5가지, 해리 장애 3가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4가지, 급식 및 식이 장애 6가지,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5가지, 신경인지 장애 4가지, 성격 장애 10가지였습니다. 제가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급 반탈적, 해리 전기 이비, 내 신체의 질병은 전환인가 허위인가, 신이 포기 반해, 헐크는 폭발하면 품행이 엉망돼서 반항하며 불지르고 훔친다, 주요 약물에 중독되어 금단현상 생긴다, 편성형, 자연반경, 회의강 이렇게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총 13종류 공부했는데요. 셀프 테스트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암기법을 통해서 외워보시고 테스트해보시고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심리학 컨텐츠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